정치구구단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상일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이상일 의원께서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셨는데 저는 결국은 출구 전략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금 처리와 관련해서 더 미래연구소에 5천만 원 보낸 거는 그 선관위가 위법 가능성을 아마 판단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김기식 원장이 해외 출장을 간 문제 이런 것들은 선관위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대통령 말씀 중에 위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의 어떤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면 물러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사실 평균 이하라는 건 매우 주관적인 그 어떤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은 결국은 다음 주쯤이면 김기식 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하기 위한 출구 전략 차원에서 일종의 한자락 까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출구 전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쨌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는 쪽에 좀 무게가 있는 것 같다. 그런 퇴로를 열어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낙마한 인사들이 여럿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얘기해서 조목조목 일종의 기준을 줬잖아요. 위법행위, 그다음에 관행이지만 뭐 그 부분에서 도덕성이 평균 이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것들을 들이댄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만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임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보통 뭐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해임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보통 본인 스스로가 선택권을 좀 그렇죠. 갖는 그런 의미를 좀 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제 부분도 재밌습니다. 대통령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해임시키겠습니다, 해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임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도 또 그렇죠. 예. 또 하나의 무게를 거기다 둔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할 때 비판이나 저항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온다. 개혁을 하려면은 과감한 개혁을 개혁적 하기 위해서. 인사를 예. 이제 배치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일정 부분 김기식 전 의원 원장에게 명분을 준 것이다. 사퇴. 개혁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개혁성이 강한 이유로 해서 받는 비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으니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완곡하게 표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일 의원은 기자도 오래 하셨고 말이죠. 또 정치도 직접 하셨는데 대통령이 자신이 행사한 인사권 또 그래서 임명된 사람 그 사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서면 메시지를 직접 청와대 대변인 통해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공개를 했다. 저는 드문 일인 것 같고 저는 아무리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봐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좀 문재인 나온 적은 대통령이 있지만. 지난번에 예. 박기영 과학기술본부장 그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서 그때도 뭐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때도 한 말씀 좀 하셨습니다. 그때는 당시 박수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 살짝 전하는 형식이었죠. 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청와대 입장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청와대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지금 한 말은 대통령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서면 대통령의 메시지. 생각을 밝힌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는데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도덕성에 있어서 평균 이하라는 판단을 선관위가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모든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드러난 걸 판단으로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사퇴 여론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예, 어제 리얼미터 결국은 여론조사였죠. 도덕성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게 평균인지 아닌지는 뭐 국민들이 그걸 뭐 판단할 지금 어떤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나가는 이런 국면이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김기식 금감원장이 좀 실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이 쭉 전개되는 과정
보면 김기식 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이 됐습니다. 피감 기관으로서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 가는 것이 한 차례도 아니고 3차례고, 게다가 9박 10일 미국 유럽 출장 간 거는 그 또 인턴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심지어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런 출장은 내가 22년 정치 생활 중 처음 본다, 이런 말씀도 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 더 미래 연구소를 만들어서 금융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고액을 받아서 이 소위 강좌를 개설한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김기식 원장이 또 거짓말한 것들이 나왔어요. 뭐 공무로 같이 관광 같은 거 한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또 거짓 해명들이 드러나고 했을 때 이 김기식 원장이 자기가 자진 사퇴를 하거나 청와대가 정리를 했다면 이렇게 여론이 청와대에 불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 다 이해되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부터 또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철저한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 사안이 금융감독원장, 금융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낙마시킬 정도의 사안이냐.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이 장면이. 그런데 야당은 이런 얘기할 자격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피감독기관을 돈으로 가서 뭐 해외 출장 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이것이 관행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이제 상대적 기대치가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국민들의 가장 정치를 바라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준법성과 공정성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해야 되고 더 준법을 지켜야 되는 일종의 금융감독위원장이 관행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계속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번을 어떤 인사의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를 이제 따르게 하는 그런 이 하나의 어떤 차원에서 좀 활용을 하기를 좀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엠바고가 걸려 있거나 이런 사안인지 아닌지 그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2시 반입니다. 조금 전인 11분, 12분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동 여러 차례 주장해 왔는데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오늘 청와대 회동은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물론 개헌, 그리고 방송법 개정 문제, 추경 예산안 편성 문제, 여러 정부 현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 정부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 어떤 의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동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네. 일단 이 소식 딱 들었을 때 일감이 뭐세요? 김기식 금감원장은 곧 사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김기식 원장의 자진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났 상황입니다. 지금 김기식 원장 때문에 국회가 올스톱돼 있거든요. 이미 우리 주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추경 문제가 있고 방송법 개정 문제 있고 공수처 설치법 문제가 있고요. 개헌 문제가 있죠. 개헌 문제 있고, 그다음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위 초당적인 어떤 정치권의 협력 분위기도 조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났다. 그러면 지금 이 국면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은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당연히 강경한 이야기를 할 거고,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
이런 쪽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상윤 의원이 예측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뭐 지금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퇴를 시킨다. 그랬으면 아까 사임이라는 표현도 안 쓰셨을 거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왜냐하면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야권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남북 문제, 북핵 문제, 왜냐하면 또 북미 또 정상회담이 이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야당이 협조, 야당이 원하는 얘기들을 좀 반영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건 개헌 아니겠습니까? 개헌 지방선거 여러 가지 이제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투표법이 지금 개정이 안 돼서 사실상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김기식 원장의 사퇴안이 현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뭐 거의 얘기의 어떤 논제 주제로는 뜨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다른 얘기들을 하고 그거는 뭐 안에서 풀어져 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이제 풀어졌거나 뭐 그런 과정이 김 아닌가. 교수님 말씀도 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상 기본적으로 원칙은 또 원칙대로 고수하고 이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를 제1야당 대표와 어떤 절충하는 형태로는 결론 내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현안들을 다 편하게 속을 터놓고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어쨌든 간에 듭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청와대 단독 회동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관련한 설명이 나오는 대로 일단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홍준표 대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여당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계속 그래 왔는데 왜 갑자기 단독 회동에 응하게 됐는지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배경 등에 대해서 청와대 설명이 나오면 또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시 반에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1시간 반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그때 이미 끝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오뉴스나 8시 뉴스에 아마 여러분께서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관련 설명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어쨌든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조금 전에 청와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성관이 유권에서 의뢰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자리에서도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 청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 일색이었는데요. 야권의 반응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관위를 방패막이 삼고 민주당을 총알받이 삼은 청와대 이쯤 되면은 막가자는 건지 한정률이 국회 사찰, 독재 정치 부활인가?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향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치졸하고도 추악한 물타기의 도덕 파탄자 적폐의 백화점 김기식을 그 어두운 박근혜의 적폐를 반복하려는 것인가? 괴물과 싸우다 괴물을 닮아가는 것인가? 청와대는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청와대는 뜬금없이 선관위 질의를 꺼내들고 입법부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오만한 태도입니다. 뇌물 외유 불법 비리 김기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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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돌린 민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법인 민심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의 발언들이 상당히 강도가 셌는데 민주평화당의 이벤트는 어쨌든 많은 분들 좀 뇌리에는 남을 것 같습니다. 등 돌린 민심에 갑자기 회의장 불을 끄고 불 꺼진 민심이다.
정의당은 오늘 아침에 특별한 반응을 더 보태지는 않았는데요. 야권이 일치된 목소리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거 정부 여당 청와대 적잖은 부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면초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군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보조를 많이 맞춰왔는데 지금 김기식 원장과 관련해서는 자진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요구하는 상황. 이 상황은 청와대 민주당에 매우 부담이고 그만큼 지금 민심이 나쁘다는 걸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인식을 하고 있기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오늘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는 건 그만큼 역시 부담으로 느낀다는 하나의 증표인데요. 결국은 오늘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사이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겠지만 홍 대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거고 대통령은 일종의 설명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야당의 뜻이 뭔지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결국은 김기식 원장이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나고 있는데 이 단독 회동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에서 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설명이 상당히 자세합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효상 홍준표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남북 문제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1대1로 만납시다라고 하는 회담을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제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 보고를 받고 좋다, 만나겠다. 다만 주제는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현안, 국내 정치 현안 전반으로 확대하자고 역제안을 했고요. 이 역제안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좋습니다라고 수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1대1 단독 회동이 성사됐다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그 자리에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 이렇게 단 2사람만이 배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동이 끝나면 정무수석 강효상 의원이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홍준표 대표 스타일상 홍준표 대표가 직접 기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동 향후 전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관련 소식이 들어온다면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문제 둘러싸고 조금 전에 야권의 반응 봤습니다만 전국이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였는데 다시 한번 그 격언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로 세게 붙으면 붙을수록 대화의 문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오랜만에 호재를 만났죠. 뭐 지금까지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서 얼마나 좋은 화두를 쥔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이 지금 백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김기식 원장의 어떤 사퇴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민심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임종석 실장이 뭐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 비슷하게 해놓은 건데 이것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이 실타래를 꼬이게 만드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타 이제 다른 야당들도 분명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같은데 자기들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1야당 대표만 모셨다는 것은 분명히 논란거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김기식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커진 다른 문제까지 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생기네요. 김 교수님은 예 그런 시각도 또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영 의원님 생각은 좀 다르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청와대가 좀 이번 국면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든 것 같아요.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계속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단독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대표들과 대통령 한번 만났죠. 그때 만났을 때도 사실은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먼저 제의를 한 까닭은 지금 정상회담은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권은 김기식 원장 문제로 한 발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남북대화라는 어젠다를 던지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만 받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전국 현안의 가장 큰 문제를 놔두고 남북 정상회담 문제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전국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대통령이 그걸 받았으니까 아마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김기식 원장 문제가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국회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다음 개헌 문제는 또 어떻게 정리할 건가. 개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빨리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도 뭐 소위 말해서 기타 남는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고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초당적인 협력의 분위기 조성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터이니 결국은 김기식 원장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요. 역시 대통령은 오늘 홍준표 대표와의 회담에 이어서 다른 정당 대표들과도 아마 1대1식으로 만날 가능성이 꽤 있고 그분들의 또 말씀을 듣고 그거를 남북 정상회담 때 반영하는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일 의원의 또 생각은 그렇고요. 저는 개헌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아주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의견 교환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 자막도 말이죠. 오늘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진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계속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자막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후 2시 반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이 끝나고 나서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 여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국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청와대 단독회동 결과가 끝나고 나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측에서 별도의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문제는 거취 문제고 개헌 문제, 남북 정상회담은 뭐 이제 예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고 뭐 성사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하고 어제 그 자문단들과 오찬했을 때 했던 이야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표가 유일하게 그 시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절충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헌이 모든 것을 이제 바꾸는 어떤 게임의 룰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일종의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수회담 비슷하게 이제 뭐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음에 뭐 미래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얘기는 선거 국면이지만 개헌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내용, 즉 그쪽에서 얘기하는 분권형의 어떤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는 타협안을 서로 간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문을 또 여는 장면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어떤 상황이 김기식 원장의 어떤 사퇴 문제로 시작이 됐다고 해도 이 문제가 개헌 문제로서 전환되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좀 전환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개헌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밝히긴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합의안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정부안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권력구조 문제부터 해갖고 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사안은 없어요. 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났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말이죠. 저는 개헌 이야기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선거 분위기로 묻혀서 다룰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내심은
일종의 투표율도 올라가고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찾기는 어렵고 결국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진통이 있을 거고 결국은 만들기가 어렵고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6월 13일은 국민투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개헌 문제를 어떻게 다시 가다듬어 가느냐, 이게 큰 현안이 될 텐데 가능한 한 저는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올해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개헌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민투표하는 이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개헌안을 붙이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외에는 지금 여야 간의 어떤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 간의 접점을 찾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 방송법이나 추경 예산안 이런 부분도 현재 전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요. 우원식 원내대표 보기도 싫다. 인정해주지도 않는 여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뭐 하느냐. 이렇게 전국이 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추경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 그다음에 국민투표법 이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한 사실 개헌까지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타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야지 하나하나 매듭이 풀려고 한다 그러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김기식 원장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들이 얘기하는 일종의 분권형, 즉 총리를 추천하고 국회가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이 분권형의 내용을 좀 가다듬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의 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그동안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공일변도로 갔고 이른바 막말 논란까지 빚을 정도로 또 이른바 색깔론, 이념 공세도 펴왔단 말이죠. 네. 홍준표 대표가 또 이번 회동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홍준표 대표로서는 거부할 좀 명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단독 회동을 대통령과 계속 주장을 했던 상황에서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그걸 수용한 셈인데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소위 어젠다에 대해서 역제의를 하면서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만약에 청와대가 그걸 안 받았다면 남북 정상회담 문제만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는 홍 대표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전국 현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하고 간 거란 말이죠. 홍 대표 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기회를 잡은 겁니다. 대통령에게 충분히 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선거 국면에서 어찌됐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접을 받은 셈이고 위상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나쁠 게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홍 대표가 상당히 아마 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 제 예상으로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서 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취할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건 풀어가는 이런 양상으로 전국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1대1 단독 회동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남북 문제로 1대1 영수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대표께서는 즉시 이걸 수락하고 국내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해서 주제를 확대하자라고 역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게 맞죠? 그렇습니다. 어제 3시경에 강효상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아까 역제안하셨다는데 그거 받아들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몇 시에 수용했다는 연락이 왔나요? 어저께 오후입니다. 바로 수용을 하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오전에 한병도 정무수석이 홍준표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네,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가 됐군요. 어제 오후
3시쯤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홍준표 대표의 비서실장인 강효상 의원에게 전화로 먼저 단독 회동을 제의를 했다. 남북 문제 논의하자. 이 보고받고 홍준표 대표가 국내 정치 현안 전반으로 의제를 넓히자. 이 내용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 이렇게 해서 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오늘 오전에는 한병도 정무수석이 또 직접 자유한국당을 찾아서 오늘 청와대 단독 회동과 관련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이 내용을 장제원 의원이 하나 더 기자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고 있는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과연 언제쯤 끝나게 될지, 끝나고 나면은 어떤 회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을지 정치권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